인도 무인 달 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건데요. 인류 최초로 달 남극 도달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Soft landing on the moon. India is on the moon.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도달한 순간입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ये क्षण अभूतपूर्व है। ये क्षण विकसित भारत के शंखनाद का है। 달의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아 왔습니다. 달 기지 건설과 더 깊은 탐사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So the scientific discoveries that will be done and shared hopefully by India with the rest of the world will be very important for future space exploration. 이 앞서 러시아도 지난 20일 달의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류 전체에 중요하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찬드라얀 3호는 탑재되어 있던 로봇 탐사선 프라지안을 밖으로 내보내 남극 근처의 얼음 채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주 비행사를 포함해 미래 우주에서의 식수 등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인류 최초입니다. 인도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주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인도가 요즘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네요. 우주에서 기록 세운 겁니까? 이번에 그 달 남극 착륙 성공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네, 인도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달 남극에 착륙을 성공을 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인류 최초가 되었습니다. 사실 1976년 이후에 달 탐사, 그러니까 달 착륙에 성공을 했던 거는 중국이 유일했는데 네. 이번에 인도가 그 기록을 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거는 달 착륙이 아니라 달의 남극에 착륙해서 최초의 타이틀이 됐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달 남극 영역에 착륙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달이 지구의 짝꿍이니까 거기도 역시 이제 남극과 북극이 있을 텐데. 네. 근데 대체 남극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각 나라들이 서로 가려고 이 난리예요? 2008년 이후에 달의 남극에 이제 많은 양의 물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 30억 톤이 넘는 양의 물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물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살 수 있는 기지가 그렇죠. 건설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먼저 갖춰지게 되는 거고요. 또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수소하고 산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로켓에 저희가 심우주라든지 더 예. 화성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로켓의 연료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남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은 있는데 대기가 없지 않습니까, 달은? 네, 대기도 없기도 하지만 또 중력도 약하기 때문에 중력이 지구 중력이 한 6분의 1 정도밖에 네. 되지 않기 때문에 달에서 더 먼 심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있다는 많은 물건을 실어서 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다른 위성, 그러니까 심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중간다리 역할 말고요. 당장 달에 갔을 때 뭔가 돈이 되는 뭐 그런 어떤 메리트는 없습니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달에도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헬륨-3라든지 히토류, 그다음에 우라늄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매장이 네. 되어 있고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중 간의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는 광물이기도 하고 예. 또 반도체라든지 요즘 저희가 쓰이는 전자장비, 핸드폰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광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히토류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죠. 헬륨3라면은 차세대 핵융합 연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이게 또 방사성 폐기물도 안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헬륨-3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기 문제 때문인데요. 네. 달에는 대기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에서 날아오는 바로 헬륨-3 같은 것들이 직접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에는 헬륨-3가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핵융합 원료로 예.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렇게 행복 회로를 굴리다 보니까 참 지구만 바라보는 달의 존재가 세상 고맙게 느껴지는데 저런 자원들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일단 깃발 꽂으면 그 사람이 임자인가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주 강국이 계속적으로 선점을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우주 조약이 네. 사실은 있습니다. 1967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한 축들이 네. 서로 여러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네들만의 이제 방식으로 그다음에 규정으로 뭔가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달 탐사는 지금 한 어디쯤 왔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지구 주위를 많이 돌고 있죠. 지난해 들어갔죠? 지난해 12월에 이제 발사가 돼서 8월에 발사되지 않았어요? 8월에 발사돼서 네. 12월에 이제 달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 한 2,000회 넘게 달 주위를 돌면서 관측을 하고 있고 차세대 발사선이 이제 2030년도에 개발이 되면은 네.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다누리호는 그 주변을 도는 궤도선이고 네. 아직까지 우리가 달에 착륙한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언제 좀 달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도에 차세대 발사체 누리호 다음에 발사체를 개발을 할 예정이고 네. 그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2032년 예. 경에 우리나라도 달 탐사선,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69년에 사람을 태워서 이제 달에 보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달 궤도선에 안착을 한 거면 네. 그 시간적 격차, 이 기술적 격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기술적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 격차 자체도 많이 지금 줄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진 국가가 되었고요. 네. 또 8번째로 이제 달 탐사선을 보낸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달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박사님 같은 천문학자가 이제 우대받는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강성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